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는 유코치입니다. 우리가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외로워질 때도 있고 힘들어졌을 때 누군가에게 기댈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생은 수능 준비와 내신 준비, 봉사활동까지 해야 되면서 굉장히 친구들이랑 놀 시간이 적어져요. 대학생도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신입생 때부터 이미 친구들이랑 노는 시간보다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고 영어 스펙을 올리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심지어 학기 초부터 이미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인도 직급이 올라가면서 밥그릇 싸움이 심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피상적인 인간관계들 그리고 경쟁적인 인간관계에서 지쳐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힘들고 지칠 때쯤 사무치게 외로워지는 상태를 아마 경험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와 터놓고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 또는 감정적으로 좀 정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커뮤니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눌러주세요. 앞서 말했듯이 학생들도 굉장히 외로운 시기를 많이 보내고 있어요. 심지어 핵가족화가 진행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도 많지 않다라는 거죠. 게다가 부모님들은 맞벌이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대화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20층이 넘는 아파트에 살면서도 그 중에 라인에 아무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세상이 무섭다면서 아이들에게 놀이터도 나가서 못 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집에 위급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마음 놓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처지도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 공감해주고 목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각박한 시대에는 커뮤니티가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4차 산업시대는 초연결 시대라고 하는데도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더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상적인 인간관계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청소년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경제적인 삶은 점점 나아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정신적인 피폐함은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미래에는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위로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있는 단어인 정, 그것을 느끼고 싶은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도 같아요. 인간은 원래 어울리면서 살아야지 행복한 존재입니다. 정말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복이잖아요. 그 행복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명품을 아무리 휘두르고 좋은 시계를 차고 좋은 목도리를 해도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각박한 사회에 우리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돈이 안 들고요, 아주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종교시설입니다. 우리는 어느 지역에 가든 불교, 기독교, 천주교는 있어요. 정신적인 위로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시설이기도 해요. 내가 외롭고 힘들다면 종교시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종교에서 만난 사람들은 봉사와 사랑으로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모르는 동네로 이사가서 외롭다면 종교시설로 가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명 정신적으로 위로받고 정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파트 주민입니다. 아파트 주민들과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살 때는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인사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서로 눈을 안 마주치기 위해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 위에 있는 엘리베이터 숫자만 가는 것을 하염없이 보고 있죠. 하지만 그러지 말고요, 먼저 인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가벼운 대화로 시작하면 됩니다. 아이가 있다면 아이가 참 예쁘네요 부터 시작해서 날씨가 덥네요, 어디 다녀오시나봐요 등등의 가벼운 대화들로 시작한다면 분명히 같이 사는 통로에 있는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 통로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됐고요. 서로 초대하며 왔다 갔다 저녁을 함께 먹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맡기기도 편하고 잠깐 어디 짐을 맡길 수도 있고요. 집을 오래 비울 때에도 어렵지 않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꼭 먼저 인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모두들 여러분들의 인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아이들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아이들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같은 데의 모임들을 꼭 나가보시길 바랄게요. 육아처럼 공통 관심사가 끈끈하게 이루어진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엄친딸, 엄친아가 될 수 있으니 나가서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말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네 번째는요, 애완견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전부터 전통적인 방법이죠. 예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라라는 말이 있었어요. 굳이 예쁜 사람이 아니어도 어쨌든 사람들과 대화하기 편하고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면 다른 사람이 얘기를 꺼내기가 더 쉬워진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운동 모임입니다. 운동하는 것은 자기 개발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테니스, 배드민턴,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여러가지 운동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은 땀을 흘리면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하는 모임에서는 사람들과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어요. 이왕이면 테니스, 배드민턴 같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는 운동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여섯 번째는 취미활동 모임입니다. 내가 어떤 취미를 갖고 있던 대부분의 취미활동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만 들어가 봐도 수도 없이 많은 커뮤니티들이 이미 결성되어 있단 말이죠. 이미 모임이 완성된 곳에 내가 일원이 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의해야 될 사항은요, 그냥 모여서 놀고 떠들고 술 먹고 이런 분위기의 모임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지향점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그 지향적이 주 목적이 되고 부가적으로 식사 모임을 갖는 건 괜찮은데 주객이 전도된다면 별로 좋은 모임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은 커뮤니티를 말씀드렸는데 모임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조금 내려놓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운영하고 있는 모임이 몇 가지 있는데요. 최대한 저를 드러내고 솔직하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익명으로 하는 자기개발 모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필요하시다면 새벽 기상에 인증하고 서로의 목표를 응원해주는 모임인 가입 절차가 전혀 없는 익명으로 유지되는 오픈 채팅 카톡방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 남겨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유코치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